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고 있는 바비에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비엔나는 오스트리아의 수도이고 화려한 문화와 합스부르크 제국 분위기가 남은 관광지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매번 뽑히기도 합니다. 특히 유럽 여행하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유럽 내에서도 비엔나는 유독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거든요. 저는 자랑스럽게도 비엔나의 도시교통을 전담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선을 만든다거나 교통 분산 연구 용역을 맡는 것 같은 우리 기관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비엔나 시내에서 이용할 대표적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 교외 전철도 있고요. 세계인들에게 잘 알려진 트램도 있습니다. 이용객은 적지만 일반 버스도 있고요. 오스트리아는 국가사업으로 새로운 트램 노선을 증설하는 계획이 있었고 우리 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소장님은 몇 개 팀을 꾸려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자료 준비를 위해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나라로 찾아가 보자고 하셨는데요. 연구소 막내인 다이애나가 한국을 가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을 했죠. 다이애나는 한국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2년 정도 살다 온 경험이 있답니다. 그녀가 추천하는 이유는 비엔나에 있는 링트램이 서울의 2호선과 유사하다고 했거든요. 링트램은 비엔나를 중심으로 반지 모양 링으로 둥글게 도시를 둘러 순환하고 있어요. 링 전체는 비엔나를 여행하는 중심이 되기도 하고 중심부는 현대와 과거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답니다. 수만 명의 이용객들이 링트램을 타고 수도 중심을 순환합니다. 다이애나는 서울의 2호선 지하철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서울을 원모양으로 순환하는 지하철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서울은 비엔나의 지하철 노선수보다 더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선 추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꽤 논리 있는 설득을 했어요. 연구소는 한국의 교통 담당 기관에 의뢰를 해 필요한 자료를 한국 측으로부터 받아 선행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연구 자료를 받기 위해 소장님을 중심으로 6명의 팀원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한국의 대중교통부터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반적인 교통 시스템은 자료를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했죠. 우선 한국의 교통 담당 기관에서 알려준 경전철을 타보러 갔습니다. 하고 많은 지하철 노선 중에 꼭 거기를 가보라고 해서 우리는 그곳이 가장 덜 붐비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소장님을 포함해서 우리는 일부러 지하철을 이용하며 몇 번의 환승을 거친 뒤 우이신설선을 타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하철 노선을 탈 때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엄청 많다는 2호선에서도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교통카드를 태그에 찍고 탔거든요. 하지만 경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몇몇은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키우는 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는데 요금을 내지 않는 부도덕함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무임승차를 하는 것을 뻔히 보고도 모르는 척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뭔가 부당하고 시스템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스트리아만 해도 평상복을 입은 티켓 검사원이 있어서 지하철을 순찰하며 불시에 검문을 합니다. 그래서 유효하지 않은 티켓을 소지하거나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100유로 이상,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거의 15만 원의 벌금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는 반드시 요금을 지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교통 시스템 선진국이라 믿었던 한국이 오스트리아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그때 마침 유학생으로 보이는 외국인도 요금을 내지 않고 개찰구를 쓱 지나갔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무임승차에 대해 물어볼 자신이 없었던 저는 재빨리 유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하며 왜 요금을 내지 않냐며 정중히 물어보았어요. 유학생은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요금을 냈다고 우기는 건 아니겠어요? 저도 질세라 분명히 개찰구에서 카드를 찍지도 않았고 티켓을 꽂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요금을 냈다고 거짓말하냐며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은 휴대폰을 주섬주섬 꺼내 무언가를 찾더니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그 학생이 지나간 시간에 지하철 요금이 결제된 내역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학생은 핸드폰을 개찰구에 댄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일단 의심한 태도를 보여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학생에게 했고 어떤 연유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학생은 한국에 살면 모든 시스템이 빠르게 변해서 새로운 기술을 접해보지 않았다면 우리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용한 것은 태그리스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서울과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 회사가 힘을 합쳐 세계 최초로 비접촉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휴대폰만 갖고 있어도 삑소리와 함께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기가 막힌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실제로 아까 보았던 아이와 동반하는 승객이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태그를 찍기 어렵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앱을 설치해서 태그리스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지하철을 탈 때 휴대폰을 꺼내거나 교통카드를 꺼내기 위해 멈춰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태그리스를 시범 운영하는 경전철의 혼잡도가 매우 줄어서 지하철 이용이 더 편리해졌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인터넷 강국, 게임 강국, 소프트웨어 강국이라고 하더니 정말 이 부분에서도 오스트리아가 배울 점이 분명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우리 일행은 근처의 뷔페를 찾았습니다. 한식도 먹어보고 싶고 유럽의 일반식도 먹고 싶은 터라 모든 음식을 다 맛볼 수 있는 곳을 선택했지요. 뷔페의 가격도 적당하고 음식 맛도 훌륭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건지 몇 접시를 해치우고 나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음식을 떠먹었던 접시가 한가득 쌓여 있는데도 그릇을 치우지 않길래 이용자가 직접 치워야 하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옆에 뭐가 지나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건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은 세 칸의 큰 바구니를 세로로 들고 있었는데 거기엔 빈 그릇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유심히 보니 옆 테이블 손님은 테이블 한쪽에 붙어있는 벨을 눌렀고 그랬더니 그릇 로봇이 테이블 번호에 맞게 출동하는 시스템이었죠. 정말 신기해서 우리도 테이블에 있는 번호를 눌렀더니 그릇 로봇은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럼 그렇지 새로운 시스템은 항상 오류가 많은 법입니다. 저는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릇을 치워야 하는데 그릇 로봇 오작동으로 우리 테이블로 오지 않는다고 했죠. 그랬더니 직원은 웃으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릇 로봇은 먼저 부른 테이블부터 다녀온대요. 그래서 제가 벨을 누르기 전에 다른 테이블에서 눌렀기 때문에 그곳을 들렀다가 제 순서가 되면 제가 있는 테이블로 올 거라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릇 로봇이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있는 테이블 앞에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릇을 담아보았습니다. 로봇은 그릇을 다 담았다면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안내 화면을 띄워주었고 제가 OK 버튼을 눌렀더니 로봇은 그 다음 부르는 테이블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릇을 치우는데 손까딱 안 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손까딱 안 하는지 정말 한국인들의 기발한 생각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한국처럼 교통카드가 잘 되는 곳도 드뭅니다. 오스트리아도 아직 현금 이용자가 많거든요. 교통카드조차 들고 다니지 않게 하는 기술은 한국이 정말 최초일 겁니다. 다음 날 우리 일행은 버스를 이용하며 서울 시내를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상한 간판을 한 버스가 왔습니다. 바로 현금 없는 버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통카드 시스템이 발달되었으면 현금 안 받는 버스까지 생겼을까 싶어요. 연구소장님도 당황하셨습니다. 물론 한국교통본부 측에서 받았던 자료에 현금 없는 버스를 운행했다는 내용을 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극히 일부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저렇게 대놓고 다니고 있는 줄 몰랐어요. 대중교통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금 없는 버스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 같은 외국인도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언제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번거롭게 현금까지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적어도 서울에서는요. 우리는 현금 없는 버스를 타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이애나가 교통카드 충전금이 적었는지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차, 이럴 때 현금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한국도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 골고루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점을 점점 보완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않을까요? 우리 일행들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벤치마킹 할 것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수한 한국 시스템을 잘 벤치마킹해서 오스트리아의 교통 연구에도 잘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스트리아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바비에님의 사연을 들으니 우리 생활 속에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 곳곳에 있었군요. 고속도로에서도 무정차 톨게이트도 생겼고, 새로 생긴 아파트에는 등록된 핸드폰만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가 서 있는 곳까지 오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더 기대해 봅니다. 감동 돋보기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은 더보기란에 공식 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검토 후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